그러니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시장이 정말로 침체기에 빠지면 정비사업 안 해요. 돈이 안 되는데 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네. 너무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기 이전에 제 채널을 자랑하는 댓글 읽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억대 투자처 찍어드리겠습니다라는 영상의 댓글입니다. 저기 청아파트가 이태원 청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태원 청아파트보다 파크리오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댓글에 댓글을. 네. 내용이요. 파크리오 사시는 분이 파크리오 팔고 네. 용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용산 쪽에 어떤 아파트를 매입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청아 아파트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죠. 한남뉴타운에 인접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용산 민족공원에 입지를 해 있죠. 예, 거기다가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호재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자, 우리 호재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임승차를 좀 하자. 네. 무임승차.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용산이 이제 호재가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파크리오 매도하시고 청아 아파트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자, 당연히 청아 아파트가 파크리오보다 단지가 적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주거벨트는 한남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주거벨트는 잠실 부럽지 않죠. 그럼요. 예,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좀 전체적인 큰 그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셔닝 자체가 지금 이번에 그 유엔사 부지. 네, 맞아요. 유엔사 부지 이번에 사업 시행인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유엔사 부지 이제 조만간 이제 공급이 될 겁니다. 근데 유엔사 부지가 공급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마 포지셔닝 자체를 하이엔드급으로 할 거예요. 하이엔드급으로. 근데 이 하이엔드급으로 하게 되면 청아 아파트가 지금 유엔사 부지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하이엔드급으로 재건축을 하겠죠? 네, 그렇죠. 청아 아파트를. 네. 그래서 여기 향후 재건축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미래 가치를 보면 청아 좋아요. 네.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영상이었는데 영상 잘 들었습니다. 하락 요인, 상승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군요. 네. 다양하게 존재하죠.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네. 댓글. 네. 자, 문제는 이 시장이 안 좋으면은 모든 개발 사업이 스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시장이 정말로 침체기에 빠지면 정비 사업 안 해요. 돈이 안 되는데 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원한다고 한다면 너무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기 이전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미꼬미님께서 또 이제 뉴타운 구역이 왜 해제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뉴타운 구역이 해제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뉴타운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은 시장 직권으로도 막 구역을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시장 직권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뭐 창신동이라던가 숭인동 이런 지역은 정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또 뭐 지금 용산 보면 이제 서계청파동 일대라던가 이런 지역은 정말 노후됐기 때문에 정말로 재개발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도 재개발 못하게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냥 재생 사업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뉴타운 구역이 해제됐던 거는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뉴타운을 못하게 막았던 정책을 이제 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뉴타운을 많이 해제를 해줬던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좀 길게 달아주셨는데 다주택자 매물에 이제 매도 가격 내려도 안 팔려 거래 절벽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종부세와 세금 부담으로 잠을 못 자고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15억 초과 이 대출 금지로 대표되는 대출 규제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되고 있어 이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수수료도 많고.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 수도 많죠. 그렇죠. 주택 가격이 지금 더블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5년 전에 6억짜리가 지금 17억, 16억대인데 많습니다. 예전에 6억일 때 우리가 여기 부동산 거래 수수료만 보더라도 6억일 때 거래 수수료 만약에 뭐 0.5%인가 그럼 300만 원인데 지금 17억이면 0.7%예요. 0.7%면은 거의 1,1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래 수수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취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6억짜리 지금 15억 된 거 많습니다. 자, 그럼 6억짜리일 때 우리가 취득세 얼마입니까? 1%예요. 지금 15억, 그러니까 9억 이상이 되면 3%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15억에 만약 3%만 잡아도 취득세 지금 4,500만 원이에요.
불과 3, 4년 전에 6억짜리, 15억짜리가 됐으니까. 근데 6억짜리가 우리가 4, 5년 전에는 600만 원이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높아진 거는 취득세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 자체를 너무 많이 올려버린 거죠. 말도 안 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아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취득세 중과하나 될 거라는 내용에서도 제 이제 강의를 보면 제가 취득세 중과하나 될 거다 내용에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렸냐면 네. 자,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해요. 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이 취득세 자체가 이제 지방세거든요. 네. 그럼 지자체들이 반대를 할 거다. 왜? 취득세 세수가 줄어드니까. 네. 그럼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취득세 자체가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원래 6억짜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6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3,500만 원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취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부동산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취득세하고 비교해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죠. 예, 차라리 이 거래 수수료는요. 네. 낮춰줬어요. 그렇죠. 이번에 낮춰졌잖아요. 낮춰줬잖아요. 예전에 0.9%였는데. 네. 낮춰줬잖아요. 근데 절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다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도대체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망 감사합니다. 정보가 많이 도움되시고 직접 찾아뵙고 상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자 한번 광고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 그리고 또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항상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02-567-1188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 항상 저희가 이제 상담 문의 전화 열려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 상담 받으실 내용 있으시면은 567-1288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지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올해 안에 가능할지.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의 침체기에 빠지면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올해 안에 저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 최근에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과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부과가 시키려면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요?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수를 늘리려면 취득세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다주택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과시키면서 취득세에 대한 중과 완화 조치가 나와야 돼요. 네. 즉 뭐냐면 여러분들 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과를 한다? 그러면은 패키지로 중과 완화 조치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조프레싱님이 저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DSR. DSR이 참 큰 걸림돌이잖아요. 네. 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소득에 맞으면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집 사는데 대출 막아버리니까 금액으로 대출 막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그래요. 뭐 가계대출 15억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15억 이상 대출 금지잖아요. 네. 예? 근데 15억이면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네. 지금 12억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자, 우리 구매하려고 미래형 해도. 자본관님 네. 세법 개정사항 당연하죠. 그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당연히. 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일단은 어찌됐던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과시키고 하려면 당연히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세법을 개정을 해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야당이 계속 도와주지 않는다. 계속 지금 이제 부동산은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계속적으로 지금 발목만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자, 일기 신도시 이전의 주택. 그러니까 이제 목동, 상계동 재건축은 과연 이제 후순위를 밀려나는 건지.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보다 서울 안쪽에 진짜 노후된 주택 단지들, 아파트 단지들. 네, 그런 데들이 과연 이제 일기 신도시 뒤로 재건축 밀리는지 이걸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목동 신시가지라던가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가 다 지금 재건축 연한이 다 넘었죠. 일단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했던 재건축 규제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뭐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그렇죠?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재건축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에 그 8.16 부동산 대책을 보더라도 이런 장벽을 좀 없애주겠다. 네. 이런 장벽을 좀 치우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목동 신시가지라던가 상계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되려 지금 이번에 8.16 대책 나오면서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것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네. 주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격양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지금 언론도 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정책 자체가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공약사항에서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지금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부동산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그거를 지금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2024년도에나 네. 한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간을 보는 거죠. 여러만 살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비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도심 주변에 또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주택에 대한 양을 늘리는 게 좀 빠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이제 재정비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은 지금 2024년도 뒤로 밀어놔 버린 거죠. 예, 그래서 1기 신도시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좀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푸르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와 그 정도에 좀 달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만 정말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재건축 풀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어떻게 보면 폭등의 시작이 강남 재건축부터였지 않았을까요?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똥이 다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면 당연히 좀 투자자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택 시장을 안정을 시키려면요,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네. 안정되게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공급한 택지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주택을 공급한 택지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재개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은 주택 공급에 대한 효과가 적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줘서 단기적인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재건축을 풀어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양을 늘려주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주춤한, 그렇죠?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빠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지금 리스크가 좀 더 낮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늘려주면 주택 시장은 당연히 안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예, 당연히. 근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시장에. 그죠?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 부족한 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국이 아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서울 내에서도 도심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조합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각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분양 수입이 커야 조합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보면은 정말로 그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서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일반 분양분도. 그러니까 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음악 아파트 갈까요, 이제? 음악은 어떨까요? 음악도 기다려야죠. 음악도 기다려야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제초하는 살아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그죠? 여기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음아파트는 너무 사람들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데 다 재건축되고 마지막 되지 않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법들이 많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든가, 그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장벽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장벽을 치워야죠. 치워야죠. 장벽을 치워야지 음마도 가고 다 가는 거죠. 네. 그죠? 예.